전쟁은 더 이상 총과 미사일만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한 대와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넷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우리 군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격을 막아야 할 군의 사이버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왜 인력난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시도는 18,951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22년 9,115건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108% 증가했고 전년과 비교해도 31% 이상 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격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빼앗으려는 공격입니다. 전체 공격 가운데 약 18,000여 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부분은 해킹 메일입니다. 공식 문서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2023년에는 16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96건, 지난해에는 12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사람의 실수를 노리는 만큼 한 번만 속아도 군 내부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해킹 기술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AI를 활용해 악성 코드를 제작하거나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등 기존 해킹 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격자는 해외 여러 국가의 IP를 우회하면서 흔적을 숨기기 때문에 실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AI가 더해지면서 피싱 메일 작성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악성 코드는 더 빠르게 만들어지며 취약점을 찾는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에서도 AI가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약 8,400명의 해커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기밀 탈취뿐 아니라 가상자산 해킹, 피싱 사이트 운영, 랜섬웨어 공격, 해킹 메일 유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정보 수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조직적인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을 운영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은 강해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군의 전문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1인당 약 4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사이버작전사령부와 정보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국가가 전문 인재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임관한 사이버 전문사관 104명 가운데 89명, 약 85%가 의무 복무를 마치자마자 전역했습니다. 의무 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전역한 인원도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키운 인재들이 대부분 민간으로 떠난 것입니다. 신규 인력 확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제도 초창기에는 졸업생 대부분이 임관했습니다. 2016년에는 임관율이 96%, 2017년에는 9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졸업생 24명 가운데 겨우 7명만 임관했습니다. 임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시장입니다. 최근 AI와 사이버 보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기업과 IT기업, 보안기업, 연구기관들이 높은 연봉과 좋은 근무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 입장에서는 군보다 민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이버전은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돈만 투자한다고 하루아침에 전력이 만들어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경험,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 조직 간 협업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베테랑 인력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도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북한의 공격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방어 능력은 경험 부족으로 약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유용원 의원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이버 분야는 하루아침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북한이 AI까지 활용해 공격 역량을 높이는 상황에서 어렵게 양성한 전문 인력이 의무 복무만 마치고 떠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기 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안보는 무기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AI를 활용하느냐, 누가 더 우수한 사이버 전문가를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이미 AI를 해킹 기술에 접목하며 공격 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렵게 키운 인재들이 민간으로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의 군사기밀과 금융 시스템, 사회 기반 시설까지 모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전문 인재가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첨단 장비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이버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 그리고 장기 복무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News Today.